그렇게 들고 있었던 거라면 다음에는 발견 즉시 내쫓는다? 응. 그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응. 자, 우리 그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저번 시간에 뭘 얘기했었냐면, 합의법칙이랑 고배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라는 표현보다는 이어지는, 그쵸? 동시에도 맞아요. 동시에도 맞는데 더 명확하게 이어지는 상황, 사건들이 있을 때는 고배법칙, 곱하기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합의법칙을 쓴다. 근데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근데 중요한 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절대 지켜야 될 거. 빠짐없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경우로 분류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으려나. 우리 반을 분류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 김씨랑 박씨로 분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김씨랑 박씨로 분류하게 되면 이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 거야?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명확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걔는 덜 세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 잘 세는 것인지 빠짐없이 명확하게 분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배법칙에 대해서 한번 주로 다뤄볼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요. 제가 얘기했죠.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사위를 3개를 던진다. 3개를 동시에 던진다 라고 할 때 주사위 3개가 동시에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죠?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결과를 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결과를 본 다음에 세 번째 주사위를 던져라 라고 나눠서 하나씩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반에 없는 지금 결석하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자, 7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세줘야 될까? 얘가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얘가 맨 앞에 있는 경우, 제가 맨 앞에 있는 경우보다는 7칸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분류가 많이 해야 되잖아. 7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7명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람 하나가 찼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는 올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6명이요. 그대로 가면은 몇 명? 5명, 4명, 3명, 2명, 1명이 되겠죠. 이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야? 아니면 따로따로 분류해야 되는 사건이야? 이어지는 사건이죠. 그럼 이 모두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예, 곱해요. 그래서 7명을 그러니까 7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7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엔 자리가 몇 개만 있는 거야? 3개만 있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안 해도 되죠. 그죠? 7명 중에 3명.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 3개만 곱하면 되고.
그럼 뭐 5명 중에서 3명이라고 하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곱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곱하는 거에서 문제가 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신가요? 자, 봐봐봐. 거기 그 내용이 이제 136페이지 내용입니다. 한 줄로 세우기, 줄 세우기라고 할게요. 줄 세우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된다? n 곱하기 하나씩 줄여서 n-2 곱하기 어디까지? 1까지 곱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n명 중에서 두 명을 세운다. 을 줄 세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n 곱하기 n-1. 그럼 3명이라고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뭐 5명이라고 하면 n 곱하기 n-1, n-2, n-3, n-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필수 문제 1번. 식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은 얼마? 120. 120. 예. 1번이 바로 그 문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을 배우는 사람들, 즉 2번째 배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 여기에서 하나를 더 알려주는데요. 고등학교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져서 알려주는 편인데 지금은 안 할게요. 되게 쉬워요. 쉬워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그걸 쓰면 안 돼요. 교과 과정 바깥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김도 너 어떻게 맞췄어? 너 모르는 거 하지? 김병 알고 보니까 선을 엄청 하고 있는 김병 알고 보면 현재 대학교 수능 문제지로 풀리는 것으로 유기표라는 게 유기표가 근데 그렇지. 근데 그게 왜 영어지는 더 해. 마저 해. 마저 떠들어. 너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고 아까도 뭐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뭐라 하지 마. 입 열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을 자꾸 네가 뭐라고 함으로써 자꾸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다시 얘기해 드려요? 하지 말라고. 왜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떠들지? 혹시 그런 건가? 멍근쌤 화나는 거 보고 싶어. 그런 건가? 뭐 팩토리얼 네, 팩토리얼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자, 일단은 네, 두 번째 이웃타여 한 줄로 세우기라고 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이웃타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6명이서 줄을 세울 거야. 6명이서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자들 줄밖에 없으니까 니네들이 붙어 있어봐. 니네들이 붙어서 줄 한번 세워봐 라고 하면 어떻게 줄을 세울 거야?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자 우리 A와 B를 서로 이웃하게 나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C, D, E 라고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A와 B를 이웃하게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숫자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일단 A가 먼저 하는 거예요. B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오,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보호막을 설치해두고 음, 뒤에서 C랑 D랑이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뒤에만 있어야 되나요? 앞에서 봐서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에는 이웃하여 아이고 글씨가 삐뚤빼뚤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는 자,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이웃하는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줍니다. 묶음으로. 이 묶음은 한 개만 세는 거예요. 요렇게 방금 전에 뭐 보호막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한 묶음으로 요렇게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 안을 내부를 먼저 나열하십시오. 나열. 줄 세우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를 전체를 나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묶음이 몇 명짜리 묶음이니까 2명이 줄 서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이제 몇 개로 세는 거야? 이 묶음은 한 개로 센다니까? 4개를 나열할 거야. 몇 곱하기 몇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바로 2명이 이웃하게 할 때에 5명을 나열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 팩토리얼 안 하니까 기호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거 정말 쓰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별건 아니고요. 아까 느낌표라고 얘기한 그런 표현인데요.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계승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나라식 표현, 그러니까 계승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할게요.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거랑 같습니다. 얘를 그냥 얘를 그냥 n의 느낌표 모양을 쓰고요. 이 느낌표를 읽을 때 크게 강세로 읽는 게 아니라 얘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줘요. 아마 이걸걸요? 팩토리얼? N도 아니고 팩토리얼로만. 아니요, n 팩토리얼. 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쓴다 해서 3 하는 게 아니라 3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는 거라고요.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그럼 3 팩토리얼이라는 뜻이 뭐라고? 3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5 팩토리얼이라는 거의 뜻은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까지 얘기하는 게 그냥 팩토리얼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그냥 저 N-1 저런 거 약간 줄여가지고 만드는 게 느낌표인 것 같은데. 맞아요. 굳이 그걸 중학교에서 저걸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하거든요.
뭐지? 네. 그래서 안 들어가요.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저거 배워요? 고등학교 때. 아, 저거 장원쌤 필기했어요. 저희 학평보다 저기를 갔을 때 칠판에 남아있어요. 자, 그럼 팩토리얼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쓸게요. 그러면 아까 지금 방금 전에 필수 문제 2번. 어떻게 된다고? A, B, C, D 5명이 한 줄로 쓸 때 A, B, C, D 중에서 A, B를 묶어서 나열할 거야. 그럼 요 안을 나열하는 게 몇 가지? 2팩토리얼 가지. 에다가 전체를 나열하는 게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를 서로 곱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야 그게? 동의요. 어디가 동류항이에요? 팩토리얼을 문자로 해놓으니까 이런 거 다 동명한. 팩토리얼이 왜 동류항이에요? 팩토리얼이 왜 문자예요? 이건 연산 기호인데요? 이건 문자 아니에요. 연산 기호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2 곱하기 1이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요. 그럼 지금 네가 이 두 개를 8팩토리얼이라고, 얘가 8팩토리얼이라고요? 얘가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랑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거랑 똑같다고요? 예. 몇 가지? 48가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묶음이 2개면 어때요? 그럼 두 개요? 응.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죠? 만약에 A, B가 한 묶음이고 그러니까 D가 한 묶음이면 어때?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저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묶음은 하나로 처리한다. 그지? 하나로 처리한다. 근데 묶음 먼저 안을 나열할 걸 먼저 세고 그 다음 전체를 세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게 규칙이에요. 어때요? 복잡해요? 괜찮아요? 뭐야? 오늘 교재를 끝낼 수도 있겠는걸? 오늘 확률 나가요? 아니요? 대표? 아니 이거 그 경우의 수를 오늘 끝내도 되나? 중간에 참을까? 근데 뭐 상관은 없는데 숙제가 많이 늘어나면 상관이 있어요. 방학이야. 아 끝났어요. 설날 때까지 아 시간을 좀 끌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설날 때 숙제를 많이 하면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진도를 나가놓고 설날 때 폭풍적으로 많이 이걸 해주시고 프린 어차피 설날 때 거기 부모님들이 다 음식 차리고 있을 때 숙제 풀면 돼요. 왜 옆에서 뺏어먹고 놀아야지? 그래서 뭐 사촌 동생도 없고 육촌이 있는데 부산에 있어가지고 늘 뺏어 놀릴 사람이 없어요. 나도 조상님이 먼저 저는 다 너무 약간 조상님이 군대가 있으셔요. 산 사람 입이 먼저야. 대부분 다 군대가 가 있어요. 네. 그거,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번 설에 저를 버리고 이집트로 가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설에도 학원에 오나요? 하는 그걸 고민 중이에요. 그걸 고민 중입니다. 올까? 오는 거에 대해서. 설에는 쉬어야 돼. 설에 쉬어야죠. 설에 쉬어야죠.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오면 네, 뭐 오면서 나만 오면 좀 그러니까 이제 또 보충을 부르는 거죠. 아니면요 우리끼리만 설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아니 저 캠핑 가는데 나도 캠핑 그만 나도 답답해 1박 4일 동안 캠핑 가는데 캠핑이 재미있어 그냥 거기서 낚시하고 맛있는 거 구워 먹고 낚시하면 진짜 낚시는 요새 캠핑에서 낚시를 해요? 낚시는 그냥 하면 재밌다 제가 그냥 불멍 아니에요? 근데 캠핑 안 그게 너무 가봐가지고 늦어. 잘 몰라요. 캠핑 가면 지금 가면 좀 머리가 아파요. 쟤는 지금 가면 거기 추워서? 아니요 그 빙판에서 한 10편씩 넘어졌어요. 쟤는 거기서
둘이서 이야기하고 휴대폰 보고 보드게임 한다. 아니야. 밖에 나가서 살면서 요구 욕설을 하지. 아니야. 비상에서 나오려고. 저 캠핑장 와파가 있을걸? 와이파이는 다 있을걸? 맞습니까? 대표 뽑기는 있어. 네. 자, 봅시다. 자연수. 이번엔 자연수 만들기입니다. 자연수 만들기 0을 포함하지 않는 거랑 0을 포함하는 거랑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연수 만들기는 그 0을 포함하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얘 끝에가 왜 휘지? 자연수 만들기.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리 정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 자연수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개수만큼 자연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 3번. 필수 문제 3번 한번 봐봐.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카드가 몇 장이 있다고? 5. 그 5장 중에서 몇 장을 뽑아서? 2장을 뽑아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라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 거고? 5가지가 있을 거고,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겠다? 4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5 곱하기 4는 20가지 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2번은요? 빵빵빵. 이번엔 3자리예요. 뭐 하면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냥 곱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 지금 밑에 있는 0, 1, 2, 3이라는 문제를 한번 봐봐. 0, 1, 2, 3이라고 하는 거에서 똑같이 2자리를 만들거나 3자리를 만들거나 할 텐데 여기 첫 번째 2자리 자연수를 만들던 3자리 자연수를 만들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요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3가지고요. 그러면 이제부턴 0을 써도 되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돼요. 그럼 여기는 몇 곱하기? 0은 안 돼. 이제 0 들어가도 돼. 그럼 남은 거 2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들도 나오냐면, 자,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이분 안 나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짝수인 것만 뽑아야죠. 어떻게 하죠? 1의 자릿수가 2이거나 4인 게 올 수 있겠죠. 빵빵.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3가지. 여기도? 그래서 합이 몇 가지? 24가지.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되고요.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면 3의 배수. 그냥 3만 원. 3만도 못 오지 않아요? 그렇죠. 12개겠네. 12개가 맞아요. 아니에요. 12개가 아니에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24개죠? 왜? 24개. 저기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24개요. 3의 배수는 총 2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데요? 3의 배수라는 거의 규칙은 뭔데? 끝자리가 3이 아니고. 3이랑 1, 3.
1의 자리가 3이면 3의 배수야? 멍충이들아? 그럼 13은 3의 배수네? 23도 3의 배수네? 이 멍충이들아? 113도 3의 배수야? 아유, 대단해라, 그냥, 아주 그냥.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얘네 이거 안 배웠어? 모든 아, 숫자가 녹아다요. 3의 배수예요. 곱하기 1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더했을 때 3. 니네, 24. 니네 이거 배운 적 없어요? 모든 자릿수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예요. 맞아요. 아, 맞아. 그거였어. 근데 장세나 여기 것 같아. 큐브 수학이 있어. 큐브 수학. 2의 배수는 짝수.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면 3의 배수. 4면 마지막 두 자리의 숫자의 합. 어? 이게 아닌가? 세 자리인가? 합은 아니야. 차. 차도 아니야. 그냥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 4의 배수. 맞아. 뒤에 두 자리가 근데 그 두 자리가 4의 배수. 4의 배수고.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않아? 왜냐면 왜요? 왜일까? 얘 왜요? 어떻게 해서든 1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100은 만들어낼 수 있어. 100 이후부터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6이라고 하는 거를 100 더하기 36이라고 보면 이거 4의 배수야? 네. 네. 이거 4의 배수야? 그럼 이 전체 4의 배수야?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뭐 33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00은 4의 배수인가? 예. 그럼 36은 4의 배수인가? 네. 그러니까 이 전체는 4의 배수가 맞죠. 이런 식으로 뒤에 앞에 뭐 자리가 오든지 간에 뒤에는 어쨌든 다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뒤에만 4의 배수인 걸 확인하면 되죠. 5는요? 0 아니면. 그쵸. 1의 자리가 0 또는 5죠. 6은요? 6은요 3의 이게 배수고 배수 2의 배수. 더했을 때. 맞아요. 3의 배수인 2의 배수죠. 그 3의 배수와 2의 배수를 콜라보한 거죠. 7의 배수 그딴 거는 없어요. 오. 그딴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하는 규칙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규칙에다 때려 박느니 그냥 7로 나눠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바다쌤이 알려주려고 했는데 안 알려주셨어. 그 계산이 없는. 아 설마 순환소수로 나올 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요. 뭔가 되게 특이한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모니터 한 바닥을 가득 채울 정도의 그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그러면 4의 배수고 4의 배수. 뭔 소리야? 8의 배수는 뒤에 세 자리예요. 뒤에 세 자리예요. 그럼 9는요? 각자의 숫자의 합이. 네, 각자의 숫자의 합이 9인 거. 그리고 마지막 11은요? 11은 이렇게 1의 자리랑 7의 자리가 1이에요. 왠지 7이랑 비슷할 것 이렇게 세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뗐을 때 어떻게 했을 때 44, 4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짝수 자리 합이랑 홀수 자리 합이 합의 차가 0이나 11의 배수 이면 11의 배수라고 합니다. 143이 하나고 그러니까 143이라고 하는 애는 1인데 4 더하기 4, 4 빼기 4죠? 0이네요. 1이라니 이게 뭔 소리야. 그죠? 그래서 얘는 4의 배수가 맞죠? 110 더하기 33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배수 판별법이라고 하고요. 배수 판별법을 이용해서 저 자연수 자리 세우기를 난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의 배수는 교과과정 범위가 아닙니다. 교과과정 범위가 아니니까요? 교과정 범위에서 7의 배수 나오지.
나와요. 구해라는 아니지만. 큐브 책에 있어. 메인 큐브책. 큐브 수학 배워. 6다시 그때 또 아, 지연쌤이랑 했던 거. 대표 뽑기는 참을까? 대표 뽑기가 참읍시다. 대표 뽑기. 대표 뽑기는 참죠. 자, 파워표는요. 친구한테 대표 뽑기 해가지고 내가 회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이 안 보여요. 개념형은 138쪽까지. 47번까지 해주시면 돼요. 47번, 17번. 근데 색칠하기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사실 색칠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범위에도 나오지만 고등학교에도 나와요. 자, 37번이랑 39번이랑의 차이를 하나 봐주시면 되는데요. 뭐로 하시면 돼요? 이거 뭔 소리야? 39번 이거 뭔 소리지? 여러 번 사용.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37번 문제는 뭐냐면 각 부분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려면 그냥 색깔을 나열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는데 지금 39번 문제 말고 혹시 어려운 거 없냐? 뒤에 없나? 뒤에 안, 개밖에 없어요. 뒤에 안 나오네.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빼고 얘기하지 뭐. 색칠하기 문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많은 다른 영역과 접한 영역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저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B, C, D 맞죠? 그러면 A는 몇 곳이랑 서로 닿아 있습니까? B는요? C도? D도? 그러면 C 아니면 A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아, 그럼 난 A를 기준으로 잡을게. 그럼 그 A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뭐래? 몇 가지 색을 칠할 거래?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 색을 칠할 거래. 그럼 A에다가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다섯 가지를 칠할 수 있고, 그럼 이제부터 A를 뺀 나머지를 한번 보자고. 그럼 B에다가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까? A에서 칠한 색을 제외한 네 가지. C는요? 세 가지요. D는요? 세 가지죠. 왜 세 가지예요? B랑은 상관이 없어졌어요. A, C랑만 안 겹치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색칠하는 경우입니다. 뭐라고? 가장 많이 다른 영역과 접한 영역을 기준으로 그러고서 색칠하기의 조건에 맞춰서 색을 세주시면 된다입니다. 어때요?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좀 많이 골치 아파지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얘기하면 해도 되나? 장원쌤은 다 보여줬어. 그 어려워 보이는 걸. 전 굳이 1독에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문제긴 한데. 선형이랑 원형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원형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너츠 모양인데요. 피자 모양이라고 할까? 돌려 돌림판. 그런 모양에서 칠하는 방법은 선형, 일자로 칠하는 방법이랑 달라요. 선형은 그냥 칠해 나가거든요. 쭉 칠해 한쪽 방향으로 칠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원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네 가지 색을 칠한다고 생각해봐. A, B, C, D. 그러면 무슨 100분 만에 가져오세요. 숙제를 까먹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평이에요? 시험지가 저렇게 작은데요? 자, 네 가지 색을 칠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가지 색을 칠할 건데요. 그러면 A에다가 칠하는 경우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칠해 볼게요. A에다가 칠하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라며. 그럼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세 가지야. 그럼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유난인 것 같고. 잠깐만. 저거 맞다 있다고. 세 가지요. 세 가지야? 오케이, 좋아. 그럼 D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두 가지야? 한 가지죠. 한 가지야? 두 가지야? 한 가지죠. 두 가지다. 항상 반전이 있어. 아니야, 없다. 아니야, 네 개니까 4일 것 같아. 답이 없단가? 4 곱하기 2, 3 곱하기 2. 이건 뭐가 달라지냐면요. 잘 봐봐. 빨강, 노랑, 빨강일 때는 D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나요? 파란 이웃한 색깔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난 네 가지가 예를 들어 빨, 노, 초, 파가 있다면 빨강을 제외한 세 가지 경우를 칠할 수 있죠. 근데 파랑이 좋겠군 라고 한다면 두 개가 나오겠죠. 분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나와요? 나오려나? 나올 수도 있겠고. 4 곱하기 3 곱하기 C 부분이 A와 같을 때, C 부분이 A와 다를 때. C 부분이 A와 똑같다면 C에다가는 선택권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럼 그 하나 그대로 가겠네? 그 다음 D에다가는 그럼 A, C가 서로 색이 똑같으니까 D에다가 칠할 색깔은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A랑 서로 달라야 돼. B랑도 다른데 A랑도 달라야 돼. 몇 가지를 칠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칠할 수 있고 그럼 결국에 A, C가 서로 다른 색깔이 되니까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은 얼마고? 36이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얼마라서? 48이라서 이 둘을 더해주면 얼마? 84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라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72 나오나? 72보다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꼴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필요합니다. 뭘 해서? 네, 여기 있는 두 개가 색이 서로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분류해서 풉니다.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교재에는 없어요.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니야?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있는 거 같아. 이거 맞죠? 너무 추워. 장치현 이거 맞지? 어? 그거 있네. 있네.